네, 부동산 전략, 자산관리 전략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부전자전 부동산,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의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투자 흐름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중소형 오피스텔, 즉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소형 오피스텔이 우리가 부동산 규제로 인한 돌파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정확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부터 소개해드릴게요. 02-1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나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임대료가 여러분 이 사실까지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임대료가 무려 38%나 저렴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은 앞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형 투자 지금 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또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흐름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좀 소개를 드리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른길 부동산 전략연구소 이채빈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른길 부동산 전략연구소 이채빈 소장입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시죠. 뭐 세포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세금에 대한 포기. 저도 이제는 좀 세금에 대해서는 좀 놓아놓고 다른 큰 정책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에 항상 강의를 해드리는 강의가 바로 부동산 테라피입니다. 예, 이런 걸로 좀 힐링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임을 좀 가지시는 건 좀 어떤지, 그래서 좀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테라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갈까요? 네. 우선 임대료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5년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땅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2위라는 거. 그래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많은 외국계의 부동산 법인들이 들어와서 2008년부터 투자했던 이유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죠. 지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자가 비율을 크게 높여놓고 이제 전세가율 비율도 낮추고,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 축소시키면서 임대료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7년에서 10년 후에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는 것도 상당히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5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지금쯤은 아마 좀 충격적이지 않으실까. 그때 저평가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진행을 들어보시면은 이제
재밌을 겁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GDP가 29,000달러였어요. 근데 3만 달러부터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죠. 선진국의 문 앞에 왔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보시면은 GDP가 이제 저희가 12 전망에 있고 우리가 3만 달러를 현재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브라질과 러시아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10일에 올랐다는 이 뉴스를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3만 1,00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앞으로 4만 이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사실이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예전에 제가 부전자전에서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7위까지 상승할 거다고 얘기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7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 바로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10위까지 상승했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들이 바로 이 경제 성장률과 GDP, GNP죠. 그래서 GDP랑 GN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외에 그 재화 용역을 총체적으로 환산한 것들을 이제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들을 이제 매긴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내수 경기 쪽으로도 많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세계 나라들의 임대료를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볼게요. 우리나라 임대료를 좀 비교를 해보려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GDP 성장이라던가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좀 비교를 해보려면 경제 성장은 잠재 성장률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 한국이 2.9라고 봤을 때 퍼센티지를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호주 그리고 2.9%에서 노르웨이라던가 그리고 영국이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에 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었죠.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2018년 자료예요. 왜냐하면 제가 2019년과 20년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코로나 이전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보여드리지만 향후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찾아서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성장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 지표에서 보시면 회색이 4만 달러 달성한 국가 평균들의 지표인데 우리나라가 여기 좀 낮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18년 자료고 현재는 요거보다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만 달러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지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포인트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기타 경제 지표를 봤을 때도 경상수지라던가 고용률 이런 데를 봤을 때는 회색 지표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 거라는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 중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또 되게 재밌어요.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성장 GDP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몇 평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 좀 비교할 수 있는 건데요. 서울이 129제곱미터죠. 129제곱미터일 때 월세 166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또 하나가 시드니. 호주가 우리나라가 이제 호주랑 비슷한 GDP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밴쿠버랑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배 정도로 봤는데 166만 원. 근데 시드니는 50제곱미터에 166만 원일 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비슷하게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면 한 400 정도 가까이의 임대료가 형성되어야 사실은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오차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데 앞으로 전세가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은 이 400만 원대의 129제곱미터의 400만 원대의 임대료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향후 우리나라가 비슷한 경제 성장률로 갈 수 있는 비슷한 나라들의 도시의 임대료를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홍콩, 샌프란시스코, 런던, 뭐 요런 나라들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뭐 6평, 7평짜리도 16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높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이제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임대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탄불은 이렇게 크게 큰 집에서 살 수가 있겠지만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26제곱미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화장실, 이제 요거죠. 이렇게 26제곱미터에 살 수 있다. 여기 한 6평 정도 되겠죠. 요 정도에서 이제 166만 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심가 쪽으로 임대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곳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다운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2053년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비교했던 나라들하고 봤을 때에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현재 난민법 개정이라던가 뭐 아시아권의 생산 인구들이 들어와서 홍콩처럼 다민족 국가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게 된다면은 향후 경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고요. 부동산 테라피의 이채빈이었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저출산이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또 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임대료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좀 속해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투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49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앤 트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부동산 이슈가 시장을 흔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저희가 주제 준비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주제 바로 이겁니다. 노크 줄이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 될까? 이거예요. 자, 앞서서도 오프닝을 통해서도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에서 이 대체 수단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노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기를 지금 모으고 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나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또 직접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기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오피스텔 시장 동향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소장님?
네, 오피스텔 시장이 왜 이렇게 열기가 좋을까요? 근데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아파트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네네. 소액으로 계속 오피스텔만 계속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뭐 2, 3천 혹은 네. 5천 가지고 계속 수익 보시는 분들. 근데 이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계속 막혔기 때문에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 계속 거주해야 되는 1인 가구들 이런 분들이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을 대체로 아파트 대체로 가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잠깐 동향을 이제 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9년이 이제 64개 현장 사업장 수이고 이제 2020년이 딱 14군데가 줄었죠. 50군데로 줄었는데 그런데 이 공급 물량에 비해서 청약 건수 한번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높아졌죠. 거의 뭐 청약 건수 보시면은요. 이게 몇 배야? 거의 한 3배죠. 아파트 세 배 못지 않은 것 이상이에요.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공급 물량은 아주 조금 줄었는데 이제 뭐 거의 3배 이상이 청약 건수가 늘어났죠. 네.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이제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살 수 없어서 대체로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급이 없고 서울은 더 이상 이제 지어질 수 있는 이게 한계점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주거 만족, 그러니까 무조건 10평 이상의 자기가 살 수 있는 주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신다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살기에 인프라가 꽉 차 있고 네. 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세 가지 프레임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랑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예. 번째는 이제 10평 이상. 예. 예, 반드시 이제 분리형이면 더 좋아요. 이제 침대, 그러니까 자기가 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네. 또 옷방이라던가 이런 게 좀 따로 있고 거실 공간은 따로. 요즘에 주거 트렌드죠. 아예 이런 네. 것들이 이런 것들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자기가 집은 없어도 차가 있잖아요. 예.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차에 대한 편의성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과도 가까워야 되고 직주 근접이면 더 좋죠. 이런 게 있고 혹은 이 주차가 만족되지 못하면 아파트의 전용률 이상을 갖고 있는 곳은 충분히 아파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프레임을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네. 시세 차이도 볼 수 있고 향후 뭐 임대 수익도 가능하다 볼 수 있어요. 말만 그냥 오피스텔인 거지 거의 아파트나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가격조차도 우리 작가님도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 뺨치는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진짠가요? 네. 작가님 표현 너무 좋아. 맞아요. 서울의 초역세권에 네. 앞으로 향후 가격이 크게 상승할 만한 그 오피스텔이 얼마 전에 그 분양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우와 얘는 곧 있으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똑같거나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이상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 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아파트가 뺨치는 가격이었어요. 와우 정말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전 딱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그러면 이룬 건가요? 아마 3년 후에 입주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뭐 주차 대수라던가 이런 건 사실은 안 맞아요. 하지만 분리형이고 평수도 15평 이상이었고 뭐 직주 근접이고 네. 향후 거기에 들어오는 뭐 회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네. 와 얘는 아파트가
가격 뺨치는 가격인데 그 이상으로 가격은 상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그럼 2020년에 이제 4분기 때 오피스텔 가격 동향도 저희가 좀 보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들을 계속해서 또 오피스텔 자체가 이뤄내고 있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오피스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2, 3천만 투자하면은 시세 차익 막 8천, 1억씩 볼 수 있었던 것들을 놓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부동산은 반드시 여러 가지로 같이 종합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동향도 좀 함께 보시면서 좀 넓게 시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확실히 서울권이 굉장히 높죠. 변동률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아요. 매매가를 보시면은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한데 지금 서울이 0.57,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을 봤을 때의 매매가랑 좀 많이 비슷한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전세가랑 매매 가격 보시면은 빨간색이 매매 가격이고 전세가가 분홍색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거의 한 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전국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도권, 지방, 서울 다 봤을 때 거의 비슷하죠. 이러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밑에 보라색 라인을 좀 보시면은 전세 매매 가격 비율들을 봤을 때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 수도권 서울이 거의 다 비슷하죠. 83%, 8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 제가 항상 아파트를 투자할 때 반드시 보는 것이 바로 전세가율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5년 동안 그 80%가 떨어지지 않은 곳을 계속 투자하라고 하죠. 근데 오피스텔도 이렇게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아니, 오피스텔 가격 동향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서울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까? 가격 상승 흐름표 자체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표도 여러분도 같이 보셨겠지만 이게 전 지역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보아서 좀 놀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경기도도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아파트도 더 이상 서울에 살 곳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 지역이 너무 많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경기도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오피스텔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도 오피스텔은 그러면은 실제 거래가가 어느 정도로 찍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것도 준비가 됐을까요? 그쵸. 내가 그래서 특징적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 경기 예. 지역에서 주요 주거형 오피스텔 84 타입 좀 볼게요. 예. 84 타입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예. 그래서 84 타입이 왜 이렇게 인기 많을까라고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중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자녀가 많은 3, 40대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이긴 해요. 아, 3, 40대의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의 자녀들을 둔 네. 나이대인 거죠. 네, 40대 정도, 그렇군요. 40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84 타입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례지웰 프로지오 이게 하남 미사 쪽,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하고 이제 12월을 봤을 때 7.9억에서 이제 12.5억으로 상승을 했죠. 와. 예,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거. 네. 그 힐스테이트 일산 4.5억에서 이제 10.4억까지 상승한 거. 야, 두 몇 배 배인가요? 이상이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광교 중흥 S클래스. 네, 여기도 7.1억에서 10.3억으로 이상 상승했고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삼성역에서 이제 초역세권, 그러니까 삼성역과 연결되는 곳. 네. 여기도 84 타입이 3억대 초중반에 뭐 분양했던 게 지금 현재는 뭐 거의 7억 이상 상승했고 와, 예. 여기 말고도 신도림역에 분양했던 어떤 현대힐스테이트 여기도 이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주거형 대체로 할 수 있는 곳들 이런 데가 굉장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량 변화를 잠깐 19년하고 20년하고 잠깐 보시면은 5천 건에서 2019년 5천 건에서 2020년에 8천 건으로 훅 늘어나죠. 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주거용으로 많이 갈아탔어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오피스텔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요자들이 빌라를 갈아타고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을 갈아타는 것들에 영향을 받은 것들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추천하진 않아요. 네.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이제 갈 곳 없고 이제는 재개발 너무 많이 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떴으니까 거기에는 뭐 몇 억씩 투자해야 되고 나는 너무 소액이니까 이걸로는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정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가랑 전세가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이런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야 재개발 투자에 나도 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오를 대로 너무 고점으로 오르다 보니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제로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렇게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오피스텔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체로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싶은 오피스텔은 반드시 이 전체 그 구에서 동에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중공업 지역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3분의 1밖에 안 돼. 네. 나머지는 다 중공업 지역이랑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요만큼인데 전부 다 상업지랑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면적을 크게 지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용률 같은 거를 또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까요?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아파트 전용률과 좀 비슷한 곳들이 사실은 가격이 올라요. 네. 아파트 전용률 같은 경우에는 77%에서 89%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오피스텔도 사실은 뭐 이런 중심가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48%, 47%가 사실은 거의 뭐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뭐 75% 이상 나오는 그런 전용률 좋은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건 정말 설계를 잘 빼고 그 전용률을 잘 뺀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거용으로 하시게 되면은 아파트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하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대수 이런 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용지에서 중공업 지역이라던가 상업지 용지가 가장 많아야 되고 주거 용지는 좀 적은 곳들. 그래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없어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주거 대체를 할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사진 자료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었던 역전 사례예요. 예. 역전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강남, 노년, 역삼, 서초, 문정, 가산, 영등포가 있어요. 예. 보시면은 매매가가 2억 2천인데 전세가가 2억 2,500. 그쵸? 강남 노년이. 예. 역삼도 마찬가지로 2억 4천인데 2억 5천.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천 제가 아까 중공업 지역 말씀드렸죠. 예. 금천 가산이라던가 영등포 같은 경우는 1억 2천인데 이걸 이상으로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거 오피스텔 전세가율 추이를 보시면은 131%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거. 2020년 1월부터 4월. 근데 여기 특징적인 거는 이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도 주거용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렸던 게 있죠.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아파트 공급량이 굉장히 3년 동안 저조하다는 거. 예, 3년 동안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은 거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는 거 좋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만큼 또 있고 그리고 또 가격 상승하는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자자는 물론이고 그래서 실수요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요 장점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여기에서 몇 개만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지금 준비를 했어요. 좀 화면과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까다롭지 않은 오피스텔 청약 자격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피스텔 분양권이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산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장점으로 또 꼽히고 있는 거고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역시도 하나의 장점으로 지금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선 까다롭지 않은 오피스텔 청약 자격 요건. 좀 요즘에 사실 그 아파트 청약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청약을 꾸준히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의 청약 스케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고 이제 더 이상 지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오피스텔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분양권이 이제는 이게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이제 취득 양도세 산정 시에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거. 근데 네. 요것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죠. 이제 장점들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는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지금 이제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더 많이 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흔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수익형으로만 봐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말에 나는 지금 수익형으로 접근했었는데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또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수익형으로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 다만 예.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근데 수익형으로 지금 접근하기 되게 괜찮은 게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네. 수익형 보셔도 좋아요. 근데 시세 차익도 많이들 이제 기대를 하시니까. 근데 한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왜 오피스텔이 수익형 목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앞으로는 주거형이 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작은 평수를 많이 짓게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작은 평수 지으면은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피스텔보다.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보면은 가구 원수별 비중 변화가 많이 차이 나죠. 2015년부터 이제 1인 가구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4인 가구가 낮아졌죠. 이게 그런데 점점 더 많이 달라집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45년까지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부전자전에서. 예. 우리나라 인구수는 1,000만 명이 줄어들지만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2044년까지다라고 했던 거. 예. 그래서 이게 큰 자료가 되는데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앞으로는 1인 가구들의 수요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한다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같이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더 이상 못 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집 마련하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네. 청약은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에 뭐 자녀를 낳고 좀 안정적으로 좀 얼마 동안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은 그냥 안정적으로 빌라 사는 것보다는 네. 이제 오피스텔을 좀 사서 음. 거주하셨다가 자녀가 나오면 이제 그때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니까 그때 청약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셨다가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23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입은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화면 또 하나 그림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 추이예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살지 말지 많이 고민하시고 또 청약을 계속 놓쳐서 이제 지치신 분들은 잠깐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 게 공급량에 따라서 오피스텔도 주거용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보시면은 분양 물량이 2020년까지는 늘어났다가 입주 물량이 2020년에 푹 줄어들죠. 네. 그래서 입주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도 이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 3년 동안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보셔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적은 지역, 네. 상업지, 준공업 지역 이런 것들이 많은 곳, 그리고 아파트 전용료가 비슷한 조건, 그리고 직접 운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들, 주차 대수가 아파트와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역세권 초중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내가 직접 걸어서 마트를 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역세권의 구조나 설계, 자재, 뭐 이런 풀옵션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곳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 이제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 내 집으로 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좀 바라볼 수 있는 유망 투자처는 어디 있을지. 사실 이제 우리 부전자전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언제쯤 이 말 하나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렇게 딱 찍어 드리면은 예.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우리 방송만의 매력이 우리 부전자전 시청자분들은 여기에서만 딱 알고 우리끼리만 딱 하니까 다른 데서는 안 듣고 그죠? 알죠? 예. 저기 그 송파에 송파. 15평 이상의 그 오피스텔 분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투자하고 싶을 정도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주차가 그리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초역세권이고 아파트 면적하고 비슷하고 15평이면은요 1인 2인 가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도 살고 싶을 정도 괜찮았는데 가격이 비싸긴 했는데 네. 향후 얘가 다 지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전세가가 이 매매가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지금 현재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신도림역하고 구로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요. 그래서 보시면 강서, 도봉, 양천, 금천, 영등포, 성동, 구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면적을 보세요. 중공업 면적이 구로구가 가장 많아요. 근데 여기가 가보시면은 한 동짜리 오피스텔도 가격이 계속 상승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징적인 게 전세가도 계속 올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를 5년 전에 2천 주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뭐 거의 한 8천에서 이 정도 가격 상승은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근데 꾸준히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을 계속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국가 유일의 그 국가 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서울 안에 있는 곳들이 바로 이제 구로동 주변이라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좋은 곳이고 면적 자체가 큰 곳이 저는 중공업 면적 자체가 큰 곳이 좋기 때문에 금천구랑 구로구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또 더 전략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또 이와 관련된 정보들 전해드리면서 탄탄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꼭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투자 시에 또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오피스텔 투자 역시도 주의사항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월세 잘 나온다고 5, 6평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그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뉴욕이나 맨하튼 생각하셔서 5평 사시고 하시는데 예. 오래 안 살고 거의 한 뭐 3개월, 막 6개월 살고 자꾸 이제 세입자가 바뀌고 신경 쓰이고 고쳐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어느 순간 공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주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룸은 사실은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공간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10평 이하의 원룸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주차 대수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직주 근접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청담동의 오피스텔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재밌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요. 오. 조식 서비스가 돼요. 어머.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요? 1990년 초반에 지어졌어요. 오. 근데 이제 여기가 공실이 없고 월세가 엄청 올랐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거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강남, 그 다음이 이렇게 계속 넓혀져 가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이런 이런 조건들이 좋은 곳들이 점점 이제 넓어지면서 이런 곳들이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자체도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유의해야 하는 점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이 점들까지 기억하시고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슈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줄 있는 오피스텔, 국민주택 대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중공업, 상업지역, 주거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아파트 전용률과 비슷한 오피스텔의 큰 평수는 아파트 공급량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투자 지역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변 인프라 그리고 초중고 산업단지 형성된 곳들은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으면서 가격이 형성하니까 이런 것도 좋은 투자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이렇게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도 이제 앞서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정보도 많이 전해드렸죠.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민 있으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거든요. 02-2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간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채빈 전문가가 아닌 채빈 언니에게 부동산 고민을 풀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의가 또 많이 왔었거든요. 저희가 문의 하나 또 골라왔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을 두고 너무 고민이 많아요. 다들 원하는 아파트를 저 역시도 원하지만 그럴 만한 돈은 없고요. 그렇다고 내 집 하나 없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파트 같은 내 집 어디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2년차의 신혼부부 고민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분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값이 또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는 내 집 마련 정말 힘들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채빈 언니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금액이 되게 적으셔가지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좀 나홀로 아파트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도 좀 오르고 괜찮을 만한 곳을 거주지로 좀 괜찮은 곳을 선택해 드릴 수 있었던 곳이 이제 구로동의 오피스텔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신도림역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었죠. 꺼려했던 지역이었고 잘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굉장히 좋아졌죠. 백화점도 들어왔죠. 그런데 신도림역보다 백화점이 먼저 들어온 곳이 있어요. 바로 구로역이에요. 먼저 구로역에서 들어왔었고 거기에는 이미 마케팅이 분석이 다 끝나가지고 백화점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80년대 지어진 역들은 대부분이 여기 다시 한번 개발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GTX B 노선이 이제 신도림역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로역도 이제 크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신도림역을 보통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영등포역을 좀 볼게요. 예전에 2000년 이전에 경방필백화점이 있었을 때 아무도 그닥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신세계백화점이 경방필백화점을 인수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떤가요? 상권이 굉장히 좋아졌죠. 바로 이 구로역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좀 보시면은 살기에도 사실 임장을 갔을 때 인프라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었고 초중고도 밀도도 좋았고 인구 밀도도 좋았고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였던 좋은 방법들은 좋았던 그 현장은 중공업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체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10년 동안 계속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해서 잠깐 한 3, 4년 정도 신혼생활을 지내기에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주거에도 약간 안정적이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 가격 시세 차익을 보려면은 공급량을 보셔야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인구수, 가구수에 대비해서 적정 공급량이 반 정도밖에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 2020년만 한 번 정도 4만으로 채워졌고 나머지는 계속 공급량이 반 정도 이하 혹은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는데 구로구를 볼게요. 인구수, 가구수 대비해서 적정 공급량이 2천이 넘어야 하지만 400, 1000, 400 없는 곳도입니다. 100도 있고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없어요.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1, 2천 갖고 투자할 곳 없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부족이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고 위치적으로도 초중고 학군들이 있고 거리공원도 있는 데다가 구로역과 신도림역과 딱 중간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는 것. 또 신도림역이 GTX B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예전에 5년 전에 1, 2천 투자하셨던 분들은 시세 차익 5천, 많게는 1억까지 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입지들과 또 개발 호재 또 여러 가지 이제 주거 만족도를 가져왔던 인프라죠. 그런데 가격 상승을 계속 가져왔던 것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계속 가격 상승이 가져왔느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계속 상승했느냐죠. 1억이라는 돈을 1억 여기가 진짜 포인트가 뭐냐면요. 90% 이상이 전세가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포인트 보시면은 8천, 9천에 8천, 9천이지만 전세가가 이제 뭐 8천 정도에 맞춰져서 1, 2천에 투자를 했는데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곳은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 수익도 계속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좀 안정적으로 주거와 또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림 구로 쪽으로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입지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긴 했었지만은 앞으로 개발 호재가 또 많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이 있었죠. 가치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찬찬히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략적인 면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모두에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채빈 언니와 함께 부동산 고민 풀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종료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전자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